자, 여러분 오늘 안녕 좀 못하실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뭐 사실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에 오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설마 미국 증시 대폭락의 전조가 아니겠느냐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연준이 계속해서 돈을 찍고 테이퍼링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잠깐 47,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6,300달러 선, 이더리움은 3,400달러 선, 솔라나 같은 경우는 200달러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18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르는 알트코인들은 오른다. 알고 오늘 날아가고 있고요. 하모니도 많이 오르고 있고 아톰을 비롯해서 다른 코인들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중에 올라가는 알트에 올라타신 분들께서는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좀 약간 찝찝한 그런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소식들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이낸스가 에이다의 알론조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시간,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전 6시 40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이다 입출금이 정지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만 에이다 거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소각이 계속해서 열심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5만 개의 이더리움 이상이 소각, 굉장한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격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수수료만 더럽게 비싸요. 이더리움 지금 디파이 활용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수수료 문제를 좀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멍멍이 코인 시바 코인이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제 잠깐 올랐었던 시바 코인 지금은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으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에 루노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래소 자체 내에서 사용자들의 출금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앙화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내 돈인데 내가 못 뽑게 지금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유가 있기는 있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많은 양의 자금을 이동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억제하기 위한 자금 인출 제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자, 물론 불법은 단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확실해야만 사람들로부터 불만을 사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소식을 왜 전하느냐?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4대 거래소만 남겨놓고 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들은 전부 다 막히게 생겼죠. 자, 그러면 국내 4대 거래소에서도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는 이유로서 여러분들의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 거래소에 모든 자금을 몰아놓고 계신다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다음으로는 헤데라 해시그래프에 관련된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영국의 명문대학 중에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최근에 여러가지 프로토콜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레벨을 기준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 많은 쟁쟁한 코인들, 프로젝트들 중에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1등을 먹었다고 하네요. 함께 비교 분석을 한 알트코인들로는 알고랜드, 칼다노, 이더리움 2.0, 포카다, 테조스 등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네들을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다 제꼈다라는 것이죠. 이 거래 처리 속도도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빛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헤데라 해시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내 암호화폐 월렛이죠. 이 디센트에서 헤데라 해시그래프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9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디센트 월렛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지갑 1개당 45개의 헤데라 해시그래프 코인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개를 매입하게 되시면 90개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시면 좋겠고, 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개인 지갑 하나씩 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레저 나노 시리즈도 그렇고 디센트 월렛도 그렇고 구매하시기 전에 사용법을 한 번씩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센트 같은 경우는 한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디센트도 그렇고 하드웨어 월렛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헤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짜증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내가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먼저 판단을 하신 다음에 물건을 주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다시 한번 바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11월 14일로 미뤘다라고 하는데요. 11월 14일에 승인 혹은 거절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ETF 승인을 좀 안 해줄 것 같으면서도 게리 겐슬러가 본인 입으로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ETF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본인은 또 선물 기반의 ETF를 좀 좋아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는 이미 진지하게 승인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따라가야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회복을 했었습니다. 가격 회복을 했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임원들은 회사 주식을 매각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본인들이 수익 실현하겠다는데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돈이 아닌 물물 교환 수단인데 예를 들어 돈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필요하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매력 혹은 급여가 하루 사이 10%씩 오르락내리락 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는 좋은 보호장치가 아니며 멕시코는 엘살바도르를 따라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쏙 빼놨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겠느냐?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의 구매력, 이 당신의 구매력 역시 현금을 들고 있을 때 큰 변동성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하기라도 하지 현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리락만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법정화폐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쏙 빼놓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뒤져보면은 이 양반도 비트코인이 꽤 많이 쟁이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택한 엘살바도르 때문에 기존의 대형 송금업체들이 있죠.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 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연간 4억 달러 정도의 송금 수수료 수익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이 거대 송금 회사들이 수익을 잃는 것도 맞긴 하지만은 가장 더 본질적인 부분은 엘살바도르 시민들이 연간 4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풀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엘살바도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죠. 이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웨스턴 유니온,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연간 4억 달러 정도를 갈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놈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전혀 달갑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페이팔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일찍이 눈치를 채고 아예 암호화폐를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웨스턴 유니온 등등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맥쿼리 글로벌 금융사인데요. 이들이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블록스트림과 손을 잡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채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미국에 상장된 채굴 기업들 라이엇, 마라톤, 비트팜, 헛에이, 아르고 등등의 채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4배 이상을 비축하고 있었던 이 채굴 업체들 8월 한 달만 해도 무려 18,000개 정도를 비축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부디 팔지 않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으로 고래들 중에 비트코인을 세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지갑에서 무려 49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언제 추매가 됐느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쫙 빠졌을 때 기다리고 있었다가 490개를 낼름 삼켰다라고 하네요. 자, 물론 비트코인을 추매해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 고래들의 힘이 좀 너무 강해지는 것도 좀 찝찝하긴 해요.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을 세 번째로 많이 들고 있었던 고래는 매집을 했는데 반면에 비트코인 100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숫자로는 15,941개를 기록하면서 5년 내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들이 수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최근에 알트코인들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는데, 많은 분석은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자, 일단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 비트코인은 이전 날 있었던 최대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7일 동안 쌓아 올렸었던 상승분을 한 번에 다 까먹었다. 당연히 좋은 징조가 아니고, 그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 채널이 형성되면서 지금부터 반등을 한다 할지라도 베어리시 리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결국 이 상단에 맞고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다음 상승까지는 이 하락형 채널 안에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남겼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지금 비트코인 반등이 신통치 않습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은 거래량과 함께 반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면 비트코인을 떨구는 하락 세력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더욱더 떨구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락세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그림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인가? 혹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해준다면 계속해서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기분 좋은 주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이죠. 마이애미시의 시장인 프란시스 수아레즈, 최근에 공석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을 뽑을 때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과연 언젠가 미국 대통령 중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의 스무디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